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3편 학생노동. (1944년 6월 3일) 토요일 구름. 오늘은 지난 이틀간 산 정상에서 산 길숙으로 내렸던 장작을 손수레로 전부 학교까지 옮기는 작업을 했다. 손수레를 끄는 역할은 뒤에 앉는 키 큰 사람이 맡기로 했다. 손수레 한 대에 7명씩 붙었다. 7명이 힘을 합해 장작을 옮겼다. 산에서 학교까진 상당한 거리다. 처음 2, 3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10회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제 견딜 수 없어 머리가 아팠고 발에는 물집이 여러 개 생겨 쓰라렸다. 이때 황군 아저씨들의 노고가 마음속 깊이 생각났다. 1944년 6월 4일 일요일 구름. 5시 반 기상.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 3일간이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꽤 피곤해 그다지 기력이 없었다.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멍한 상태에서 무엇이 무언지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3일간이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단축 시간으로 수업을 마쳤다. 오후 1시까지 하고 종례를 마친 다음 각각 해산했다. 나도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와 느긋하게 쉬었다. 조금만 쉬고서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했다. 처음에는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주는 현장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계속하다 보니 모내기, 제초작업, 보리배기, 벼배기, 벽돌 실어 나르기 등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혹하게, 그리고 너무 빈번하게, 심지어 고구마 캐기와 넝쿨 올리기는 일요일도 없이 13일 연속 했다는 거. 또 앉아있을 때는 다시 일어서기가 싫을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노동의 신성함이 아니다. 학교도 아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가 아닌가. 일기가 쓰여진 1944년 바로 전해인 1943년 제4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된다. 이 교육령에는 황국의 도에 입각한 국민의 연성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황국의 도는 세계 만민을 한 가족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천황 중심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이고, 연성이라는 말은 이 같은 신세계 건설에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새로운 일본인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기성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제 전쟁 수행과 관련되어서 교육 분야에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상당한 변화를 강요하죠. 그래서 뭐 아까 연성 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연성 우리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예, 연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일본 황국 식민으로서 학생들을 이제 근로대 또는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람들이 연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제 3, 4차 조선 교육령 개정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자 다음 해인 1938년에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그리고 1941년 미국 영국과의 전쟁, 태평양 전쟁 발발로 1943년엔 제4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한다. 모두 전쟁 수행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지침이었다. 3차 조선 교육령의 인고 단련, 고통을 참고 심신을 단련한다는 인고 단련은 4차 조선 교육령의 오면 연성으로 바뀐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그래서 연은 단련하다 할 때 연자고 성은 이룩한다, 이룰 성자.
그래서 단련을 시켜서 연마해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마할 때 그걸 차용해가지고 쓴 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육 목표로 제시가 되고, 이게 이제 그 전시체제 들어오면서 조선에는 그러니까 38년 3차 교육령부터 전시체제적인 그 교육 지침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나왔고, 이제 4차 그 43년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되는 말인데, 그 전부터 사용을 해요. 그 전부터 사용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이 교육의 최종 목표로, 그러니까는 연마해서 한국 식민, 즉 일본의 국민이자 식민으로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1938년에 제3차 조선 교육령, 그리고 1943년에 제4차 조선 교육령은 황국 신민을 만드는 방법으로 각각 인구 단련과 연성을 내세웠다. 미나미 총독은 조선인 황국 신민 만들기를 철을 불로 달구어 일본도를 만드는 작업에 비유했다. 대장간의 인구 단련과 연성의 과정을 거쳐 천황의 충성을 다하는 황국 신민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1944년 7월 28일) 금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도 어제에 이어 쌍을 심어놓은 밭에 제초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생기발랄하게 나갔다. 장소는 상리 쪽이었다. 가서 보니 고구마 밭에는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 고구마 등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어 피부가 타서 눌어붙을 것 같은 더위였다. 우리들은 이것을 참고 황군 아저씨들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더위를 끝까지 이겨내면서 진지하게 풀을 뽑았다. 너무나도 풀이 많이 돋아나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오전 중 아주 열심히 해서 작업을 끝마쳤다. 피부가 타서 늘어붙을 것 같으면 황군의 노고를 생각하고 지금 나는 천황 폐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신으로 이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일제는 여학생들을 훈련시켰다. 대동아 전쟁은 전 세계가 하나의 가족으로 공존 공영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다. 따라서 약육강식을 위한 서양 놈들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일제는 침략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성스러운 전쟁에 불평 불만을 품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협박했다. 1944년 6월 10일 토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보리 베기 하러 나갔다. 꽤 먼 곳으로 갔다. 보리를 벨 때 얼마나 더운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몸빼를 만져보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빨리 보리 베기 작업이 끝나버리면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황군 아저씨들의 수고가 생각났고 이에 비교하면 우리들의 노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그만 불평이라도 한다면 황군 아저씨들께 정말로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다. 분발해서 황군 아저씨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보리를 뱄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빨리 끝났다.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가혹한 노동이 이어졌다. 그런데 일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녀들까지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연성 훈련을 시켰다. 1944년 4월 1일 일제는 조선 전역에 2,425개의 조선 여자 청년 연성소를 설치한다.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16세 이상의 소녀 10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600시간 황국 신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연성을 시켰다. 과목은 수련, 일본어, 가사, 작업 4가지다. 불에 달구어 쳐서 일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연성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전국에 연성 도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을 연단시켰던 것이다. 김기성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게 연성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뭐 사전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마시키는 거. 뭘 연마했어요? 이제 전쟁 체제에 돌입됐으니까 황국 시민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자 이거지. 너들도 동원해야 된다 명분을 이제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단련시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체제 이데올로기에 동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성 도장이 뭐 학교만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각 직장 단위로도 다 있고, 심지어 종교단체도 다 연성 도장을 뒀는데, 연성 도장을 둔 목적이 뭐겠어요? 황국 시민으로서 같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똑같이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그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는 거죠. 1944년 10월 26일 목요일 5시 반 기상. 오늘도 작업 기간에 속하는 날이다. 다른 날은 그렇게 고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고통스러워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쉬면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할 수도 없다. 좋아, 힘을 내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력을 불러일으켜 일어났다. 군대 장병들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정도의 일은 힘들다고 입에 담을 수 없다. 라는 심정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통 때와 다르지 않게 단단히 힘을 냈다. 반복되는 혹독한 노동.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인고단련과 연성훈련이 징용과 징병을 위한 예비훈련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본질. 이 모든 훈련의 핵심은 바로 순종형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철저한 세뇌 작업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쟁터로 떠난 남성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노동력 확보,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왜 어린 여학생들에게까지 이토록 가혹한 노동이 강요되었을까? 실제로 남긴 일기를 보면 여학생들은 필요 이상 과도한 작업에 내몰렸다. 이 같은 일제의 노림수 앞에 여학생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가르치던 교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사립영생중학교 송기수 선생님은 교육을 사육이라고 비판했다가 처벌을 받는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니까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고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니까 이건 돼지 사육이랑 같은 거다. 그리고 돼지 사육은 목적이 있지 않느냐. 뭐 식용이라든가 내다 팔겠다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 이것도 똑같이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검거돼서 처벌을 받거든요. 1944년 일제가 최후의 발악을 하던 때 조선의 거리에는 유언비어, 낙서, 불온 문서, 삐라, 형문 등 일제에 대한 불만의 표출과 보이지 않는 분노가 증폭되던 시기였다. 조선 독립 보아라. 1위의 전신주에는 이렇게 쓰인 경문이 붙었고, 학교는 노예 양성 공장이다. 조선 민족이여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것인가 등등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소리 없는 함성이 거세게 들려왔다. 또 학생,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도 일제가 곧 패망한다. 일본이 전쟁에서 진다더라 등 가지각색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일본 패망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1944년 7월 31일) 월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7월 31일로 제1학기의 마지막 날이다. 드디어 내일부터 학예 단련 기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은 종업식을 했다. 종업식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것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방충과 모략에 주의할 것이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몸에 새겨 지켜내기 하겠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품었다. (1939년) 목탄 증산 근로보국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신에 하계 단련기간, 동계 단련기간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첩보 모략은 적국이 하는 거예요. 정탐하고 왜 그 밀정 보내고 정보 정찰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스파이들. 그렇죠. 정읍국립고등여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어땠을까? 서울의 중심 경성에서도 여학생들은 같은 현실을 살아야 했다. 1944년 4월 경성 제1고등여학교 한 일본인 졸업생의 기록에 따르면 노동은 매주 한 차례 노량진의 명수대농장과 서강 실습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퇴비와 말똥을 4인 1조로 들것에 실어 언덕 위까지 수차례 나르는 고된 작업. 게다가 서강 실습지까지는 도보로 이동했고 고된 노동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읍고등여학교와 마찬가지로 경성제일고등여학교에서도 모내기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은 과연 교육의 일부였을까? 1939년 각 학교에 내려진 공문 하나가 있다. 제목은 집단근로 작업에 관한 공문. 출결석을 확인하고 정규 교과목처럼 근면과 태만을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라. 문부성은 이 노동을 근로봉사 또는 집단근로작업이라고 불렀지만 이것을 과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에서 비록 해외로 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그 학생들에게 또 그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노동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정확히는 ILO 국제노동법의 위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우리가 이제 노동도 그냥 취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취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반강제 혹은 준강제 혹은 강제 노동이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동원된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특히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낸 학생들인데 그 학생이 학업이 아니고 다른 노동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의 연구 가운데서 조금 가려졌던 부분들이 학생이지만 특히 어린이 노동, 또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또 틈새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노동은 더더욱 더 근데 지금 어머니 경우에도 당시 연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17살.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나이죠. 예. 만으로는 지금 그 청소년이잖아요. 예. 청소년, 성인은 아니잖아요. 1944년 2월 일제는 결전 비상조치 요강을 발표한다. 그리고 곧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상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이후 학생들은 평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1944년 10월 22일) 일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세 번째 일요일이기에 여느 때와 같이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도 상리방면에서 고구마 수납 작업을 했다. 오늘의 작업은 아주 고되었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평상시처럼 고구마만을 캐내면 좋은데 덩굴 올리기를 해서 아주 힘들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작업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덩굴 올리기를 한 것이다. 덩굴 올리긴 참으로 고된 작업이다. 일렬을 올리는데도 너무 힘들었다. (1943년) 일제 침략 전쟁이 패전의 길로 접어들던 시기, 절망에 가까운 상황 속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다. 학교를 병영화하고 교육은 군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군사 용어가 학교 일상에서 버젓이 사용되었고 학생들은 마치 전장에 투입될 병력처럼 다뤄졌다. (1944년 7월 23일) 일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제초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작업을 계속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은 그 첫날이다. 오늘부터 진지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면서 작업을 시작했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어 숨을 쉬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끄떡도 않고 묵묵히 그 누구도 일을 하고 있었다. 땀이 배어나오며 일을 하는 모습은 진짜 아름다웠다. 이렇게 일을 하면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연히 기쁨이 나왔고 처음으로 결전 중에 여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나 혼자서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다. 증언을 해주실 분이 대부분 돌아가셨고 자료의 한계로 더욱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에 설립된 고등여학교 학생들은 일본인 조선인 구별 없이 똑같은 노동을 했음을 조금 전 경성 제1공립고등여학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 12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조선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차별 없이 똑같은 교육과 대우를 받았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김기성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등학교 교육을 일본 여성들하고 조선 여성이 받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차별 기제가 많잖아요. 차별도 많고 더군다나 전쟁이 터진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선 여성들, 남학생도 마찬가지였는데 전부 전쟁에 돌입하고 그렇게 노력 동원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조선 여성의 중등교육은 그 겉으로 포장된 거와는 달리 상당히 차별 기제는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 맞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차별이 있다.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교과서로 배웠고 일본 열도에서는 문부성의 교과서로 배웠다는 사실, 그리고 총독부의 교과서가 복종의 심리를 이끌어낸 반면 문부성의 교과서는 지배의 심리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 여성과 일본 여성에 대한 기대 역할도 달랐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 여성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는 모성을 기대했지만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모성이 아니라 노동을 기대했다. 당시 양립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육아 가운데 일본 여성에게는 육아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선 여성에게는 노동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인구 증식 계획은 일본 여성에 해당되는 말이지 조선 여성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조선 여성에게는 반대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결혼 연령을 늦추고 그래도 인구가 증가한다면 조선인을 사할린, 남태평양, 중국 등으로 이주시킨다는 방침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계획되고 있었음이
패망 직전에 일본 내무성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의 가오루 교수가 쓴 총력전하의 조선 여성이라는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검열받은 서국정의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제는 조선 여성의 혼을 뺀 자리에 명령과 복종의 군인 정신을 강제로 주입했다. 그 목적은 조선 여성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말살하고 규율에 따르는 황국의 여성 전사로 키우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연성은 황국 시민을 만들기 위한 폭력적 방법이었고 가혹한 강제 노동으로 표현되었다. 1944년 11월 9일 목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오전 중에 공부를 하고 오후엔 2학년생만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했다. 짐술의 넉대로 상당한 양의 벽돌을 날랐다. 오늘은 갑자기 추워져 충분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을 참고 이겨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1800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선 상당히 피곤했다. 몸 전체가 아팠지만 힘을 내서 또 학교에 미화 작업을 했다. 피곤하긴 했지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려 기분이 좋았다. 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3편 학생 노동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엔 제4편 군국의 어머니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고맙습니다.